빠졌고, 그 다음에 S&P는 0.45% 빠졌고요. 다우는 소폭 0.04% 빠졌고요. 반면에 러셀은 0.09%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고요. 빅스는 0.81이 올랐어요. 그러면 6% 정도 올랐는데 아직도 빅스는 14.25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일단 빨리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Fear and Greed 인덱스는 72 정도로 지금 그리드 존에 왔죠. 익스트림 그리드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좀 이제 조금 안정을 그러니까 과열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스 차트를 여기에 빅스 차트가 있는데 빅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빅스 차트 저점 13.2 정도, 12.9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찍고 지금 잠깐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빅스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요 정도 올라와서 또 다시 안정을 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를 보면은 오늘 S&P 11개 섹터 중에서 6개, 5개를 제외한, 5개를 제외하면 몇 개죠? 6개. 6개의 섹터가 상승으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못하던 이 리얼 이스테이트이 오늘 두 번째로 강한 섹터였고요. 아니요, 첫 번째로 강한 섹터로 바뀌었네요. 장중에는 두 번째로 강한 섹터였는데 첫 번째로 강한 섹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특히 에너지 요 EOG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내추럴 가스의 뭐라죠? 관련돼서 많이 내추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가 조금 상승세를 이루다 보니까 EOG의 주가도 좀 상승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초반에 빅테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특히 반도체 쪽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퀄컴이 오늘 호재가 있어가지고 퀄컴이 2.8%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있으면 마이크론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던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아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6월 28일 날 있어요.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보통 실적 발표할 때 얘기하는 게 가장 이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죠. 요즘에는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가 있는데 하반기의 시장의 전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을 보면 이번 주는 뭐가 있을까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는 컨슈머 컨피던스 이게 이제 내일 발표가 있고요. 7시 서부 시간 7시니까 장 시작하고 30분 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MOM, YOY 다 나오는 것들, 하우징 인덱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PC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제롬 파웰의 스피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 두 탕을 뛰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 시작할 때 6시 반에 그리고 11시 30분 서부 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그 GDP랑 PCE 쿼터로 발표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PCE, MOM, YOY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시건 대학의 컨센서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주 초반보다 후반 쪽에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는 이번 주가 상반기 트레이딩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늘도 보셨겠지만 섹터 로테이션이 있다는 거는 뭔가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지 펀드들 내지는 기관들의 어떤 윈도우 드레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 순환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오늘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요 뉴스를 보면은 뭐 푸틴 관련된 뉴스, 러시아 관련된 뉴스인데 아시겠지만 주말에 약간 그 내부에서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날 뻔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내용들을 서로 뭐 미국이랑 러시아랑 뭐 성명서를 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장중에서 뭐 핑계 삼아 우르르 한번 떨어졌다 우르르 올랐다 그런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S&P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 조정을 갖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나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인덱스 나스닥 100. 놓쳤다 그러면 놓친 부분이겠죠. 이 3월의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조정이 일어났어요. 조정이 일어나고 지금 요 갭, 채워지지 않은 갭을 통과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저항이 되겠죠. 아니, 지지가 되겠죠. 그 지지 부분까지 오늘 내려왔다.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 터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지금 오늘 장 마감은 좀 안 좋게 됐어요. 이 캔들 자체가 이 몸통이 쭉 내리면서 갔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크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20일 평균선을 터치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리액트를 할 건지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테크 이외의 섹터들이 지금 언더퍼폼 했다가 섹터 로테이션 하면서 올라와 주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하락세는 좀 많지 않았지만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지금 하락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S&P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 평균선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룸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4,300 정도가 일단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메타부터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의 지금 위치가 얼만큼 와 있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얘들이 가격 조정이 일어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일 평균선 살짝 터치한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이제. 그리고 애플은 3 트릴리언 달러 마켓 캡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대략 190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도달할지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하고 아직도 보면은 10일 평균선 위에 도달해 있지만 이 상방이 뚫지 못하고 상방을 지금 뚫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그런 분위기에 가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 초반에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가졌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 130이 고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130이라고 하면 대략 사상 최고가에서 작년 최저점의 한 50% 되는 피보나치 레벨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엔 좋았지만 얘는 쭉 밀렸고요. 넷플릭스 차트를 보면은 많이 꺼졌어요. 지금 벌써 이제 20일 평균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도 갭이 있죠. 갭이 있는 한 409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구글은 완전히 고개를 숙였는데요. 오늘도 제일 많이 언더퍼폼이 됐던 종목이고 얘는 벌써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116.6 이 50일 평균선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아쉬운데요. 사상 최고점을 한번 터치한 후에 연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고 쭉쭉쭉 빠지면서 얘 또한 20일 평균선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323.5 정도까지 그 흐름에서 아마 서포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는 모건 스탠리, 오늘은 요번 주말이죠. 주말에 나온 리포트인데 골드만삭스 양쪽에서 매수 의견 하향 조정을 일으키면서 오늘도 주가가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장 내내 밀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얘 역시도 지금 20일 평균선 터치 내지는 요 갭의 하단 부분 235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엄청 많이 오늘 흘렀습니다. 아직 하지만 추세가 꺾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다는 거는 이 큰 갭을 채우려 내려올 때 이제 추세가 꺾인 걸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뭐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0일 평균선 정도 터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종목 흐름을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카니발 오늘 나왔고 주가는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내일 나오는 데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고 이제 수요일 날 마이크론, 그다음에 제너럴 밀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 이거는 뭐죠? 필수 소비재 우리 그 그로서리에 관련된 그런 회사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의 하반기 어떤 프로젝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나이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이거는 맥주 회사죠.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리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리클을 다 돌려봤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이 분석가가 생각하기에 이 스탁들, 언더퍼포먼 섹터 중에 있던 그 섹터들에 있던 종목들이 돌아올 것이다, 컴백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략 보면은 요런 종목들이 있죠. EOG 오늘 보였던 거, 그 다음에 코노코필립스 에너지 종목이죠. 에너지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페이먼트, 맷라이프, 그 다음에 메라톤 페트롤리움, 그리고 페이팔,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많죠. 예.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큰 마켓 흐름 한 번만 보면 되겠죠. 보면은 뭐, 오늘 리딩, 인덱스는 러셀 IWM이고요. 리딩 섹터는 리얼 이스테이트. 뭐 이 정도. 그리고 최악의 오늘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립셔너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약간의 사이드웨이로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말까지 아마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많이 흔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에 대비합시다. 감사합니다.